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또 미쳤냐고 그래서 막. 조만간 저희 이제 친아버지께서 타투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비위생적이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블러드러스트 잉크에 소속되어 있는 타투이스트 니키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만다라를 작업하고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 파생되어 있는 패턴이나 문양을 배합해서 하나의 그냥 형태로 제가 재해석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파인 타투로 활동하고 있는 판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스튜디오에서 이제 나와서 제가 차린 우리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쿠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블랙워크 기반의 작업이고요. 동양적인 작업을 좀 재해석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는 키메라고 하고요. 점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묘가 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점을 하나씩 찍어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요. 돌려서 여러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씩 찍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티스라는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이제 뭐 라인 워크나 아니면 이제 블랙 앤 그레이의 되게 디테일한 그런 장르들을 되게 즐겨 하는데요. 근데 딱히 어떠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홍대 블러드러스트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와키원 타투이스트입니다. 올드스쿨이랑 뉴 트래디션을 주장르로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예요. 일단 제가 처음 타투를 받았을 때가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타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타투를 받기 위해 타투이스트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일단 웹사이트 자체가 없고 누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여서 타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경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미용실 누나가 타투가 되게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물어봤죠. 타투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그 누나가 소개시켜줬어요. 타투 하는 분을. 주변에 또 타투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언제 하나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타투이스트들이 진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냥 누구 소개받지 않는 이상 진짜 어디에 계시나 싶을 정도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타투도 시작하게 됐고 입문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받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제가 타투를 받게 된 이유는 제가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어서 타투 연습을 이제 보통 고무판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 피부에 직접 이제 해볼 때쯤이 됐을 때 제 몸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타투를 받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잘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해보려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몸에 해볼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또 미쳤냐고 그래서 막 안 된다고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연습도 안 해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 몸에 해볼 수가 있겠어. 이거는 누군가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내가 정말 잘못하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주 작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근데 작게 해서는 연습이 안 되잖아요. 톤도 다양하게 연습해봐야 하고 라인도 연습을 다양하게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 한 이 타투가 제 첫 타투였어요. 타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고요.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작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참다가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받았고요. 발목에 이렇게 삼가 죽음이라는 레터링을 받았어요. 저는 첫 타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투이스트인데 왜 타투가 없어? 그러면 타투 없는 타투이스트가 어떻게 타투를 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망설여졌던 게, 저는 원래 백지를 보면은 되게 설레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투로 내 몸에 다 새겨져 있을 때 좀 많이 허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형이 AB형 RH 마이너스라서 또 헌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타투가 몸에 있으면은 헌혈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헌혈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웬간해서는 잘 헌혈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때 뭐 이제 날아갈 때 좋았죠. 그래서 완전 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꿈꾸는 이제 타투이스트로서의 약간 그 시작점을 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죠. 이게 참고 참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더 큰 성취감을 느꼈던 기다린 만큼 기분이 좋았죠. 되게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작업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비위생적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태도도 막 잘해준다는 느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림이 상당히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시야가 그땐 좁았기 때문에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고 받아서 솔직히 지금 다 덮었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엄마가 당연히 또 놀라셨죠. 너무 크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크게 했어? 이거 진짜 한 거야? 뭐 이러셔서 한 거야. 만져봐 뜨겁잖아. 뭐 이러니까 엄마가 어떡하면 좋냐고 얘를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좀 신기하게 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멋있는 것 같다. 무슨 작품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타투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막 세고, 그러니까 옛날에 소위 말하는 조폭문신이라는 그런 거에만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타투는 생소하신 거죠. 근데 좀 섹시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도 해달라고, 나 여기 장미하고 싶다고. 생각 없이 뒷일 생각 안 하고 저지른 거라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좀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내려고 하시길래 반영구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얼렁뚱땅 넘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솔직히 그 타투를 바라보는 게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사정거지 없이 제가 혼자 갖고 왔는데 의외로 예쁘다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 생일 때 이게 저희가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같이 펜션도 잡고 막 수영장 있는 곳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고, 이제 그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타투가 있다는 걸. 지금이 기회일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엄마가 이게 타투가 아닌 줄 알았어요. 타투 스티커 같은 약간 그런 건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좀 저녁에 이제 자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좀 문질러 보고 그러면서 약간 좀 우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때 잠깐은 그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받아야겠다. 이거 더 받으면 진짜 싫어하시겠다 생각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건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안 보이는데 좀 더 많이 했죠. 일부러 보이는 데는 안 하고. 가족들이 이제 해달라고 타투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오히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 몸에 타투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 이제 친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타투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저에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아들이 타투이스트인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몸에 타투가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